안녕하세요. 개업을 준비 중이신 세무사님, 회계사님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진행을 맡은 더존기존 최현희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업을 진행 중이신 세무사님과 회계사님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무사님들 사이에서 소문난 인싸 중에 인싸 세무사님이신 홍재영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더보험 대표 홍지영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 오늘 이렇게 더존 비존에서 준비한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아주 알차게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교육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제가 개업을 조금 먼저 해본 선배로서 개업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 좋을지, 그리고 더존과 함께 했을 때 어떻게 세무 업무를 단축할 수 있고 내부 관리나 직원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오늘 위하고 T 활용법을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회계 사무소가 위하고 T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는요. 제목부터 조금 마음이 아파요. 이제 직원이 퇴사해도 업무 공백이 전혀 없는 스마트한 업무 관리라는 주제로 저희가 잡아봤는데,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말 아세요? 네. 그래서 직원이 퇴사하는 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 대표님들,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께서는 또 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직원이 퇴사했을 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메일 기능인데요. 세무사님, 그런데 이 특별하지 않을 것 같은 메일 기능을 먼저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 제가 조금 또 라떼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합격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큰 회사가 아니면 거의 회사 메일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개인 세무사 사무실이면 이제 직원분이 들어와서 본인 개인 메일을 사용하다가 이제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 뭐 웹하드 상에 저장을 해놓지 않거나, 그럼 고객 정보도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고객의 자료는 물론이고 히스토리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좋은 메일이나 공용 메일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겠지만요. 혹시 준비하지 못한 세무사님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위하고 T상의 메일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그러면 제가 테스트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화면에서요, 메일을 누르면 저희가 메일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하고 메일이나 받은 메일함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저희가 보시면은요, 사실 메일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좋은 점은 수임처가 각자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수임처에서 어떤 메일이 왔는지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확인하고 좀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환경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그래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게 좀 제가 좀 좋아하는 기능이거든요. 기타 설정 부분을 들어가서 부재중 응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중을 제가 사용함으로 설정해서 만약에 오늘 더존 웨비나 때문에 제가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뭐 회신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부재 기간, 휴가 기간 동안에 답장을 하고 자동으로 메일이 답장 발송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설정해서 메일을 자동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휴가 기간에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 아마 이러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쓰고 있다. 근데 다른 메일로 바꾸고 이 메일로 갈아타는 거 자체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존에서 계정 연동 관리라는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희는 지금 구글로 연동을 해서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외부 메일 등록하기를 하시면은 구글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메일 뿐만 아니라 다음, 네이버, 네이트까지, 네이트는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번 휴가에 부재중 자동 답변 기능을 사용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일 서비스가 있다면 팩스 서비스도 빠뜨릴 수 없겠죠. 위아고티 메인 화면에서 바로 팩스를 전송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은데요. 네, 대량으로 팩스도 전송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다른 웹팩스가 아니라 위아고티만 이용하셔도 이런 팩스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팩스 또한 저희가 수임처별로 또 자동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수임처하고 팩스를 주고받기도 쉽고요. 나중에 온 팩스에다가는 또 제목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편하겠죠. 사실은 이제 저도 위아고티를 1년 넘게 써온 유저지만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와, 이렇게 좋은 기능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이번에 좀 팬이 됐습니다. 제가 다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신저 기능인데요. 사실 소규모 기업들은 자체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네. 더존 내부에서는 원피스? 아까 계속 그런 얘기 하시면서 막 내 메신저도 있으시고 되게 다양한 걸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그런 관련 회사니까, 프로그램 회사니까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카카오톡을 사내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적인 이야기도 오가기도 하고요. 업무 이야기도 오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혼재되면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세무사님들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슬랙이나 뭐 잔디 이런 메신저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도 봤어요. 근데 이런 메신저를 쓰는 것은 좋은데 직원분들이 다시 그 메신저에 적응해야 되는 또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데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메신저 기능을 위아고티에 또 넣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메인 화면에서요, 메신저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저희 대화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대화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룹 대화는 여러 명이 하는 대화고요. 1대1 대화는 각자 1대1로 대화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화 생성 버튼을 만약에 누르면 누구랑 대화하고 싶은지를 선택하시고 대화 시작 버튼을 누르면 아주 쉽게 대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룹 대화는 그냥 하나 저장을 해봤는데 보시면 공지사항도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도 보관하실 수가 있고 게시판, 투표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은 뭐 먹을래? 이런 투표를 그냥 한번 재미있게 올려봤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되게 자랑 많이 해주셨어요. 더존 관계자분들이 이모티콘도 되게 예쁜 거 많다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1대1 대화는 각자 이걸 그룹 대화가 전체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팀별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팀별이나 개인별로 필요한 대화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결국 좋은 점은요. 저희가 그냥 일반 카카오톡하고 비교했을 때 업무 관련된 내용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공지사항도 메시지 기능을 활용해서 전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 대화방 옆에 우측에 메시지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공지를 하면 너무 많은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제가 한 말들을 직원들이 못 본 척 하는 건지 안 본 척 하는 건지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를 중요 공지를 하게 되면은 메시지 공지를 하시면 제가 한번 예시로 공지를 해봤거든요. 저희 실제로 하반기 단축 근무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제 5시까지 근무한다고 공지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거 공지 안 해도 빨리빨리 다 읽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공지를 혹시 안 읽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기 안 읽은 사람을 조회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지를 지정한 사람한테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지를 전부 확인했는지 안 확인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메일, 팩스, 메신저를 위아고티 플랫폼 안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업무가 훨씬 더 수월해졌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스마트하게 업무 관리를 해보았는데요. 개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세무사님들께서는 전 직원들의 업무 현황 파악이나 시간 관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혹시 세무사님께서는 사무실에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이거 제 주변 세무사님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거 영업 기밀인데 저희는 현재 20분 정도 이상이 근무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서로 휴가 일정이나 업무 진행 상황들은 어떻게 공유하세요?
그 부분이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각자 연차를 갈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웨비나 이렇게 세미나를 참석해서 업무를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세무사님들은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뭐 영업하러 갈 수도 있고 상담하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 간의 일정이나 시간들을 잘 공유하지 못하면은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또 위하고 T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정을 기입할 수 있는 화면을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이것도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메인 화면에서요, 노란색으로 된 중간쯤에 있는 일정 관리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걸 7월 달에 미리 달력을 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요, 일정 등록 버튼을 제가 누른다고 하면요, 기본 캘린더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사업부별로 컬러를 미리 준다면 1사업부는 뭐 빨간색, 뭐 저희 부대표님은 노란색 이렇게 컬러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일정에 대한 내용을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따로 장소가 있다면 제가 오늘 여기 을지로에 와 있으니까 을지로 장소를 입력하고 화상회의 추가를 해야 한다면 사용을 하고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 또 모임에 대한 설명을 또 상세하게 넣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저장해 놓은 부분이 조금 잘 보이지 않는데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기능들, 그 날짜에 어떤 것들을 입력하면은 저희가 뭐 참석자를 초대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기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듣고 계시는 또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이 또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글 캘린더 쓰고 있다. 네이버 캘린더 쓴다. 근데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구글 캘린더 설정이 있어요. 사실 다른 캘린더는 아직 안 되고 구글 캘린더가 되는데 지금 구글 캘린더와 동기화 중입니다 라는 내용이 뜨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구글 캘린더 연동까지 되니까 너무 멋지지 않나요? 세무사님 너무 신나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시는 세무사님들도 연동해서 바로바로 직원분들과 일정을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캘린더뿐만 아니라 세무사님 또 어떤 기능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네, 업무 효율을 위해선 사실 뭐 캘린더뿐만이 아니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바로 할 일 관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담당자가 처리해야 되거나 수행할 업무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서비스예요. 이것도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 좌측 부분에 있는 노란색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일 관리를 눌러주시면 예를 들어서 수임처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할 일 등록을 누른다고 해볼게요. 그럼 할 일 추가를 하는데요. 여기다 할 일을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다라고 하고 입력을 하면 여기 프로젝트를 고르는 곳에는요. 회사를 사실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임처, 저희 거래처와 관련된 이니까 뭐 더존 비존 회사랑 할 것이다 라고 하면 더존 비존 회사를 입력해 주시고 기한은 부가세 신고 기한이 25일이니까 25일을 입력하고 담당자는 본인의 아이디가 자동으로 기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제가 만약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면은 저희가 뭐 자료 요청을 먼저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자료 수집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뭐 신고 완료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체크하시면 진행률까지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상세한 설명이나 하위할 일, 메모 같은 부분도 지정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할 일 추가 기능을 통해서 일일이 노트에 적는 게 아니라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보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할 일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진행 중인지 완료가 되는지 그렇게 표기를 단계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일을 또 하나씩 세분화해서 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할 일을 별도로 메모로 적거나 뭐 노트나 오프라인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위하고 T에서 바로바로 확인하니까 누락하는 일이 많이 적어지겠네요. 네, 또 관리자는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이 일이 진행 중인 건지 완료가 되었는지 그리고 사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써봤는데 시중에 뭐 할 일 관리들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직원이 그 아이디를 넣었던 직원이 그만두면 그 직원의 데이터가 다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걸 제가 써보니까 퇴사한 직원이 할 일 관리를 한 게 다 저한테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일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히스토리 관리 측면에서는 네. 되게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정말 좋은 기능인데요. 그런데 위하고 T 첫 화면을 보면 할 일 관리도 있고 노트 기능도 있는데요. 혹시 이 두 가지 차이점 무엇일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할 일 관리는요, 각 거래처에 대해서 개별 담당자가 투두 리스트로 활용하는 게 주된 거라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만의 할 일을 잘 정리한다라는 것이라면, 노트는 내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딥하게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공부한 내용을 날아가니까 어디 저장해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기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유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메인 화면에서 노트를 누르고요. 먼저 제가 개인 노트를 한번 볼게요. 개인 노트에다가 폴더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종합소득세 일을 하다가 종합소득세 관련된 거는 폴더를 그렇게 만드시고, 혹시 뭐 또 추가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폴더를 계속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세목별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업무 전체, 회사의 전체 뭐 OT 이런 진행 상황 같은 것도 좀 넣어서 공부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저희가 부가세 때 그 어떤 담당자가 공부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임대보증금을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저희가 종합소득세 할 때 기장을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필요경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 내용이니까 여기다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요 보니까 나도 모르는데 다른 팀원도 모를 것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공유 지식 공간이라는 폴더가 별도로 있어서 여기 종합소득세 안에 또 저장을 해두면 여러분이 같이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종합소득세 이번에 신고할 때 주택임대소득자가 소형주택임대사업자 감면을 받고 싶은데 이 감면 적용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는 법령에 대한 정리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제 근무하는 세무사님이 정리를 해주시고 같이 공유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해보면은 업무하는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고, 한 번 본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때마다 본인이 공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집단지성의 힘이네요. 네. 상단에 검색 기능도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트에 혼자서 알아보게 정리하는 것보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네요. 그렇죠. 막 이렇게 필요하다고 노트 넘겨서 보는 것보다 검색하면 너무 쉬우니까요. 네, 다음은요. 할 일 관리의 연장선에서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수임처 관리의 기장진도 현황이라는 화면입니다. 먼저 제가 화면을 좀 볼게요. 사실 오늘 이 웨비나 준비하면서 네. 화면이 여기는 이제 하나씩 잘 들어오긴 하지만 네. 아이디를 지금 저는 3개를 켜놓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기장진도 현황 메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수임처 관리라는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임처 관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임처 관리에서 이렇게 회사가 5개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수임처 관리 그리고 기장 업무가 있는데, 여기 기장 진도 현황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는 자동으로 잘 불러와지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만든 회사라 좀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주식회사 갑은 전체 6,000건의 전표가 있는데 저희가 처리한 건은 2,672건이고 미처리한 건이 한 3,400건인데요. 이 담당자 누구예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얼마나 처리가 되었는지, 근데 보시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는 거의 다 반영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판단하실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부분 완성이 되거나 또 일반 전표로 가는 부분도 있어서 잘 진도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구나라는 체크를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쉽게 그래프로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인가요? 네, 그렇게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여기는
전체 들어온 전표는 몇 장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전표를 얼마나 그러니까 수집된 자료를 얼마나 저희가 기장을 하였는가 이런 기장 진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업무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관리자 입장에서는 빨리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담당자별로 일의 속도를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은 점이고 정말 저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세무사님께서는 너무 좋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직원분들은 내가 일을 얼마나 했는지 바로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는 않을까요? 받고 계신가요? 저희 오늘 지금 전 직원 함께 시청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물론 아마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일이라는 게 이제 상반기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에 몰려서 다 처리하면 그게 담당자 본인한테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다른 사람들 진도율 체크도 와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진도가 부족하면 좀 맞춰서 미리미리 체크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랑 올해랑 또 전표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런 거 비교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용도가 되고 오히려 너무 과부하가 있거나 너무 일이 많이 밀린 직원에 대한 일을 또 빼주는 게 관리자의 역할이기도 해서 더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네, 세무사님 말씀처럼 평소에 미리미리 일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또 신고처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신고처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를 다 소화해야 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바쁠 때 사용할 수 있는 꿀 기능이 또 있을까요? 네, 바로 신고 현황표 기능인데요. 저희가 사실 제가 이거 보고 저희가 어떻게 이제 하냐면 업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개수가. 그러면 신고철에 신고를 한 다음에 신고가 잘 접수되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전체 데이터 자료를 다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미리 엑셀로 작성한 자료랑 일일이 대조를 해요. 근데 일일이 대조를 안 하고 엑셀이 있으니까 이제 뭐 VLOOKUP 기능을 이용해서 혹시 신고 누락된 게 리스트에서 차이 나는 것이 있는가 이런 대조 작업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여기 신고 업무에 보시면 신고 현황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고 현황표도 있고 그 다음에 신고 상황 분석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상황, 뭐 신고가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또 이 신고 현황표라는 기능은 납부서하고 접수증을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 직접 스크래핑을 해와요. 그래서 네. 전자신고되는 결과하고 납부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 보실 때 신고철에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신고가 끝나면 홈택스에서 접수증까지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하고 T에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니까 정말 좋은 기능이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납부서도 고객님께 바로바로 전달할 수가 있나요? 네, 가능은 한데 모든 고객분께 가능한 건 아니고요. T-엣지라는 기능을 연결하신 고객분께는 전자납부 번호까지 표시된 납부서 전달이 가능합니다. 네, T-엣지. 조금 전에 홍지영 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T-엣지가 다음 주제인데요. 위하고 T가 스마트 A 등 기존 프로그램과 획기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이 T-엣지라고 하는데요. 세무사님 혹시 T-엣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나왔죠. 위하고가 만약에 그냥 일반 기업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요. 위하고 T는 텍스의 약자라서 T를 붙여서 세무대리인, 즉 저희들이 쓰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리고 엣지는 위하고 T를 사용하는 세무대리인의 고객, 즉 수임 고객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내용을요. 수임 고객사한테 공유해 줄 수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좀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넣어놓은 시스템입니다. 네, 정말 좋네요. 어떻게 보면 세무사님, 회계사님께 가장 필요한 기능, 원하셨던 기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은 워낙 좋은 어플들이 많다 보니까 거래처 사장님들도 신용카드 내역을 바로바로 뽑아보시거나 뭐 포스기 매출 끌어와서 확인하시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하시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에도 부가세 신고 좀 빨리빨리 알려달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뭐 부가세가 그냥 뚝딱뚝딱 계산되는 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TH 같은 기능이 너무 필요했었어요, 저희한테. 일단 고객분들께서는
경영 현황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일반 그 기존에 나오는 어플들처럼 매출, 매입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입금, 출금 이런 내역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매출, 뭐 입금이나 출금 이런 기능들은 다른 어플에서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혹시 T-엣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특화된 기능이 더 있을까요? 단순하게 이제 확인에 그치는 게 그냥 일반 앱이면 T-엣지는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 그 다음에 저희가 뭐 경영 현황 리포트를 보내준다든지 민원 서류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또 확정적인 숫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부가가치세 세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도 매우 만족하시고 좋아하는 어플이시죠. 네, 그럼 그 고객사들도 무료로 위와 같은 서비스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는데요. T-엣지 무료예요. 작년까지 유료여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업체별로 39,600원인데 이걸 내가 내야 되나 고객이 내야 되나 이러면서 너무 쓰고는 싶었는데 그게 사실 진입장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무상 제공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서 저희가 세무회계사무소가 위하고 T를 사용하신다면은 전체 모든 수임처에 대해서 무상으로 T-엣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산을 도입하기 어려운 수임처들한테 T-엣지 무료로 제공하면 저희는 조금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저도 엣지를 한번 이용해 보고 싶네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엣지의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영 현황인데요. 세무사님께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T-엣지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델델이라는 저의 개인 사업자인데요. 이제 개인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회사를 제 걸 한번 따서 와봤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처음에 메인 매출 거래 현황이라고 해서 저희 일반적으로 이런 화면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통장 입출금 현황이라든지 카드 매출 현황이라든지 매출 매입 현황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모바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정말 편하시겠죠. 네, 내용을 보다 보니까 통장 입출금 현황도 확인이 되네요. 굳이 은행 어플에 들어갈 필요 없이 계좌별 잔액 조회도 되고 입출금 내역도 함께 확인이 되기 때문에 T-엣지 하나면 개인 사업자분들은 정말 편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엣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매출 매입 현황부터 제가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은 제가 이 화면이 자료가 많이 없고 그냥 회사만 갖고 온 건데 이렇게 그래프로 원래는 내용이 있으면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금액도 함께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자료를 하단에 눌러보시면 이제 상세 내역도 다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장 입출금 내역도 다음과 같이 관리가 다 가능합니다. 제가 또 로그인이 안 됐네요, 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증빙 기장 관리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세무대리인의 회사에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2022년 4월 1일부터 올렸다고 생각하면 이런 내역들도 이쪽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고객분하고 함께 같이 확인을 하고 그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제일 첫 화면에 보시면은 아까 잘 못 보셨을 수 있는데 여기 수집 정보 등록 있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최초에 이제 현금 영수증이나 뭐 비밀번호 이런 부분들은 입력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경영 현황 기능이나 그 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있어서 많이 익숙한데요. 실제로 고객분들도 이런 기능들을 많이 좋아하시고 사용하고 계실까요? 그럼요. 이제 세상 모든 게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왜 아직도 세무사 사무소는 올드한 거냐? 벌써 어플은 얘는 나를 위해 이런 걸 제공하는데 너는 이런 게 없냐? 사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엣지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공을 또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세무사 회계사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내용인데요. 세무대리인이 경영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발송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샘플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경영 현황을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 들어와서 더존이 불러와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작성을 해서 엣지를 이용하는 고객분들한테 경영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그 보내드리는 걸 고객님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영 현황 리포트요? 네. 말만 들어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많이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이걸 직접 다 만드셔야 되나요?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한테는 이게 저희 만드느라 힘들고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하고 이거 쓰는데 비용이 든다고 또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요. 사실 이걸 저희가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엣지를 이용하는 고객분들께만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요. 이렇게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저희 위하고 T 세무대리인 프로그램 버전에서 저장을 해주면 이 내용 안에요. 부가율을 추이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비중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위하고 T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리포트도 있지만 인건비 신고 현황 리포트라는 내용도 제공되고 있어가지고 저희 세무대리인이 저장하고 전송만 해주면 이 내용을 엣지에서 고객님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또 생색도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신고 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별도로 제공한다고 해서 세무대리인 분들의 일이 늘어나는 건 아니네요. 자동으로 신고서를 분석하고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까지 해주고 자료를 손쉽게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군요. 네. 그럼 이제 다음은요, 증빙 영수증에 대한 탭을 좀 보여드릴 건데, 세무사님, 저도 이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T-엣지 프로그램을 휴대폰으로 실행하고 나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세무대리인에게 바로 전송 착각하는 그런 기능이죠. 네, 여기 이제 증빙 영수증 관리를 제가 미리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가 어제 을지로에 왔다가 아시죠? 명동에 맛있는 칼국수를 먹고 이렇게 영수증을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뭐 컴퓨터로 이용하시면은 다시 여기다 저장을 해야겠지만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촬영해서 바로 올리기만 하면 되시니까 고객분도 편하고 저희도 너무 편하겠죠.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거래처에서 세무사님들께 또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 은행이나 금융기관 가셔서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 서류들을 급하게 발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민원 서류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수임 고객사가 위하고 T 엣지상에서 물론 이제 전화로 저 이거 필요해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민원 서류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민원 서류 기능에서 저희 부가세 신고서 받고 싶어요.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받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신청해 주시면 그게 저희 위하고 T상에 이제 알림으로 뜹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림을 체크해서 발급을 한 다음에 전송을 하면 고객님이 바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전달해 드려야 되는 신고서가 되게 많잖아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가 끝나면 이거 매달 하는 건데 그런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각종 신고서 접수증 이런 것들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내드리고 그러면 고객님이 또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문서는 세무대리인과 공유해서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효율적이에요. 네, 방금 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바로 문서고 기능인데요. 문서고에는 세무대리인이 전달하는 신고서와 납부서가 모두 저장되고 굳이 이메일 보내지 않으셔도 T-엣지를 사용하는 고객님들께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서고 이외에도 회사에서 내부 보관용 종이 서류를 보관하는 계약서 등록 메뉴도 있고요. 세무대리인하고 자료 주고받을 때 따로 공유 폴더까지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소통 기능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기능들이 가득한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회사에 격리 직원분이나 또는 회계팀이 별도로 있어야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혹시 모바일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사실 회계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대응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주고받아도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저희가 많이 이제 상대하시는 개인 소규모 사업자분들은
일하시다가 막 팩스 보내고 뭐 이메일 보내고 하시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구글이나 애플에서 언제든지 다 다운로드해서 똑같은 기능을 지금 제가 보시는 거를 모바일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모든 기능들을 동일하게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위하고 T 엣지만 있으면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사님 혹시 이런 좋은 기능이 많은 엣지에 추가적으로 더 바라는 기능이 있으실까요? 사실 작년까지 있었죠. 39,600원을 조금 깎아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가격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최초 가입할 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 가입시키는 부분들은 너무 편안해졌어요. 결제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만족스럽고요. 이거는 될지 말해도 돼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이제 혹시나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위하고 T 엣지 어플을 딱 켜면 제가 세무법인 더봄이면 저희 세무법인 더봄 그 세무대리인 이름이 좀 화면에 크게 빵 나와가지고 아 당신이 홍지영을 만나서 세무법인 더봄을 만나서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다라는 인식을 조금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세무사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위하고 T는 세무사님하고 회계사님들의 의견을 잘 듣고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자, 그럼 다음 기능 하나 더 남아있죠? 네, 다음 기능은요. 수임처에게 쉽게 발급해 줄 수 있는 민원 서류 기능인데 아까 제가 앞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민원 서류가 뭐 한가한 기간이면 상관없는데 막 부가세 신고 기간, 막 종소세 신고 기간에 해달라고 막 불이 나게 하시고 또 그런 서류들은 당장 필요하세요. 대출을 당장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때 좀 사용해 보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것도 T-엣지 화면으로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T-엣지를 연결을 해 놓으면은요. 수임처 입장에서는 민원 서류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여기서 제가 발급 신청을 어제 해놨거든요. 그래서 발급 어제 해주세요 라고 하고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원 서류를 한번 신청해 볼게요, 제가. 그래서 어떤 서류인지 여기서 골라서 신청하고 뭐 내용이나 용도하면 이게 신청이 들어가요. 그럼 제가 오늘 뭐 그 세무대리인 거는 보여드리지가 않을 거지만 세무대리인의 첫 화면에 알람이 떠요. 민원을 요청을 왔다는 게. 그러면 확인을 하고 발급을 해주시면 여기 발급 완료가 뜨죠. 그럼 여기에서 PDF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회사 등록에 설정된 도장이 있으니까 그 도장도 자동으로 또 반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민원 서류를 서로 편리하게 좀 주고받고 발급하고 보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위하고 T의 야심찬 새 기능이죠. 얼마 전에 웨비나에 소개해드렸던 나하고 기능인데요. 나하고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나하고는 직원용 모바일 앱인데요. 세무사님 혹시 나하고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나하고도 조금 사용해 봤죠. 왜냐면 작년에 제일 이슈가 됐던 부분이 그 11월 19일인가요? 그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게 노무 쪽에서는 상당히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임금명세서를 무료로 나하고에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도 수임처하고 연결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임금명세서 교부하는 그 방법을 나하고 프로그램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은요, 반영할 김나무라는 사원을 선택하고 근무한 시간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를 입력해야 되겠죠? 이분은 기본급이 250만 원이시고 연장근무 수당 20만 원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산출식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그때그때 산출식을 입력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아래 보시면 수당 등록된 산출식 불러오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급과 연장근무 수당을 체크하시고 불러오기를 하시면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급여 세팅이 끝났으면요. 이제는 이런 급여에 따른 세금을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급여에 따른 세액 계산을 요청해 봅니다. 이제 그럼 저희 세무대리인들이 세액 계산과 급여 명세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화면을 위하고 T로 한번 전환시켜 볼게요. 그래서 위하고 T에 보면 여기 알람이 떴죠? 급여 관리에. 급여 1이라고 뜬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급여 아이콘 클릭하면
급여 요청 내역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급여 계산 이동을 선택해서 넘어간 화면에 2, 3, 4월이 있는데 4월에 보시면 계산 대기라고 써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계산해주기 위해서 급여 계산 이동을 누르고요. 그러면 김나무를 계산할 거니까 누르고 저희가 급여를 계산해서 세액을 반영해 줍니다. 그럼 이제 세액이 반영이 됐으면 저희가 급여 계산한 내용을 다시 거래처에다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역을 확인하고요. 좌측 상단에 급여 계산 전송 내역을 눌러주면은 다시 한번 거래처로 보낼까요? 라는 팝업 창이 뜨고 이걸 수임처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T 엣지 화면으로 넘어가서 전송된 데이터를 급여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급여 담당자 입장에서 이제 계산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고 왔죠. 그래서 이거를 급여 입력을 보기를 누르고요. 확인을 하고 급여 확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라는 확정이 우측 상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김나무님의 급여를 다 확인하고 급여 확정 버튼을 눌러서 확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김나무한테 저희가 급여 명세서를 전송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전송할 직원을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급여 명세서 보내기를 우측 하단에서 클릭하면 급여 명세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김나무님은 나하고 어플을 깔아놨겠으니까 그 어플에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하고 어플 켜니까 저희 내용상 급여 명세서에 1이 떠 있죠. 그래서 급여 명세서에 1을 확인하고요. 다음으로 4월 달에 미열람된 급여 명세서를 누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본인의 급여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실수령액이 나오고요. 지급 내역, 공제 내역, 근무 정보, 그리고 제일 아래 보시면 어떻게 계산됐는지 계산 방식까지 기입이 돼 있고요. 제일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급여 명세서를요.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한꺼번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런 임금명세서 이슈를 나하고를 통해서 한번 설정해 두면 매달 수임처도 편리하게 모바일로 급여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세무사님 이제 나하고로 프리랜서 등록도 가능하죠? 가능하겠죠? 잘 그 웨비나 보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시연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네. 미리 녹화된 부분에 싱크를 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능하죠 하시는 게 이제 다음 또 싱크를 한번 맞춰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를 등록해서 나하고로 신고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하고 T 메인 화면에서 프리랜서 화면 먼저 보실게요. 네. 위하고 T 메인 화면에서요. 개인 고객 탭으로 들어가시면 중앙에 신규 고객 추가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셔서 정말 잘 사용하실 거고요. 저희는 오늘 이 버튼 말고 수임처 등록이 있어요. 수임처 관리에 들어가면 저희가 수임처 관리하면 켜면 신고 업무 쪽에요. 프리랜서 신고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한번 고객 등록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신규 고객 추가를 누르면 신규 생성 버튼과 엑셀 등록이 나오는데 회사가 많으면 이렇게 엑셀로 일괄 등록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등록된 고객한테 저희가 김길동님께 가입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입 요청 버튼을 클릭해서 누르면요. 김길동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가입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송된 초대 문자 링크를 보고 나하고 어플을 이 김길동님이 설치하고 세무회계사무소하고 연결을 완료하면 방금 연결 완료로 보이죠? 상태가 변경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하고의 연결이 됐다면 저희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이제 소득자의 수임 등록을 진행할 거예요. 원래 홈택스 수임 등록을 진행하려면 저희가 홈택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한테 확인을 눌러서 저희가 등록할 거니까 나하고 어플에서 등록 좀 해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임 동의 바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요. 저희 국세청 어플인 손택스 아시죠? 그래서 이 바로 가기를 누르자마자
손택스로 이동이 돼서 손택스에서 수임 동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택스에서 수임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다시 나하고로 와서 이제 세무 담당자에게 저 수임 동의 다 했어요 라는 알림을 보낼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알림을 받으면 저희가 수임 동의가 완료됐구나 라고 하고 홈택스 소득 자료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자료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우측 하단에 홈택스 소득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홈택스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개인별 상세 내역을 확인해 줍니다. 이분 보니까요. 사업소득자고 간편장부 대상자고 수익금액 2,3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근데 자료를 추가로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측 상단에 추가 자료 요청을 버튼을 눌러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추가 자료 요청까지 제출을 했으면 자료 마감 버튼을 누르셔서 더 이상 추가 자료 제출하지 않게 하고요. 자료 마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신고 자료 입력 완료 여부가 ON으로 활성화돼요. 그럼 이제 저희가 상단에 신고서 입력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을 들어가니까요. 저희가 총수익 금액은 2,300만 원으로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사업소득 탭을 한 번 더 클릭해 보니까요. 상세하게 보니까 두 군데서 원천세를 받았고요. 하지만 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신고서 작성이 완료됐다면은 저희는 신고서 완료한 걸 가지고 전자신고 진행하면 업무가 끝나겠죠. 만약에 업무가 완료됐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 이분은 지금 28만 원 정도 환급이시죠. 그럼 이분한테 원래 환급이 아니라면 이제 납부서까지 줘야 되고 환급이면 접수증만 드리면 되죠. 그래서 하단에 홈택스 접수증과 납부서와 위택스 접수증 납부서를 수집하기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수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고서하고 신고 결과를 나하고 전송 버튼을 이용해서 나하고 앱으로 전송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송한 자료를 나하고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지금 나하고 어플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분은 지금 납부가 없지만요. 만약에 납부가 있다고 하면은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설치된 은행 모바일 앱으로 이동해서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네, 세무사님. 나하고로 연결하면 프리랜서들도 간편하게 세무서 사무소와 소통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혹시 세무사님, 저 같은 근로자들도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까요? 나하고에. 네, 있는데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네. 가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와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힘든 고비 두 번째를 넘었습니다. 네,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이제 네네. 아직 신고 시즌이 오려면 멀었지만 저희가 연말정산 때는요 셀프 연말정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능은 뭐 어떤 거냐면 왜 대기업들은 다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본인이 PDF 자료 전송하고 본인이 다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세무대리인들한테 보내잖아요. 하지만 저희 이 위하고 T에서 셀프 연말정산 기능을 제공해 주면은요 이 수임거래처 직원들이 나하고 어플을 통해서 직접 손택스 사이트에다가 간소화 자료를 스크래핑 할 수 있게 하면 그 자료가 자동으로 업로드가 돼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연말정산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무회계사무소 입장에서는 수임처의 연말정산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답 페이지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저희 이거 빨리 2월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말정산은 추후에 더존에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별도로 웨비나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더존 ICT 그룹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나하고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위하고 T를 사용 중인 세무사 사무실이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님 이외에도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서류들도 발급이 가능하죠? 네, 이 부분도 사실 사원이 직접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관리자가 모바일 신청을 화면에서 확인하고 발급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무대리인한테 재직증명서까지 요청하면 많이 당황스럽긴 한데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뭐 재직증명서 양식이라도 주세요 막 이러기 때문에 맞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소규모 기업을 상대하다 보면은 도와드리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도 바로바로 발급이 가능하니까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 직원이 나하고까지 설치를 하면 어플에서 직원들이 공지사항도 확인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 뭐 교육, 연말정산 시기, 뭐 휴가 공지, 뭐 아까 뭐 단축근무 이런 거에 대한 공지사항을 보내고 직원도 이제 어플을 깔아놨으니까 알람이 뜨면 공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요. 지난 6월에 웨비나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세무사님, 나하고의 아쉬운 점이나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 하는 점 있으셨나요? 정말 좋은 기능이고 감사하고 오늘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데요. 진짜로 아쉬운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근로기준법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아까 산출계산식이 입력되어 있지만 대표님들, 고객분들께서 사용하실 때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너무 쉽게 어플을 사용하셔서 혹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추후 노무 이슈로 불거질까봐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을 하실 때 인지는 명확하게 시켜주시고요. 또 5인 이상이나 10인 이상의 사업자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실 때는 반드시 노무사님에 대한 자문을 병행하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나하고가 참 좋은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사용해야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다른 회계 프로그램과 차별된 서비스를 수임처에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세무사님 혹시 위하고 T에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해서 수임처에 제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또 제공해야 되는데요. 네. 사업 분석 보고서는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법인세나 종합소득세가 끝나면은 세무조정 계산서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법인세가, 뭐 종합소득세는 별로 없지만, 법인세 할 때는 세무조정 책자를 만들고, 요즘은 또 전자책도 많이 전달하더라고요. 아예 책자 인쇄도 안 하고. 그런데 이때 저희가 사업 분석에 대한 보고서까지 첨부해서 보내드리면은 수임처에서 정말 만족하고 흡족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무조정 전자책이나 세무조정 계산서는요, 결산 자료하고 법인 조정 관련된 자료니까 그게 쓰여 있어도 고객분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세요. 네.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사업 분석 보고서를 보게 되면 더존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 지표라든지 기업의 등급까지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도 화면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요, 수임처 관리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상단에서 저희가 컨설팅이라는 탭이 있고 사업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 나오고 그림 나오고 이러면 좀 멋있잖아요. 근데 이걸 저희가 만들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대부분의 세무사님, 회계사님들이 이렇게 디자인적 감각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역들을 보고서로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PDF로 만들게 되면 이게 마치 책자처럼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용을 좀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쭉쭉쭉 있고 표지도 있고요. 디스코어 분석이라든지 저희 등급,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 지표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인건비나 뭐 퇴사율, 매출액 등 동종 업종 기준 해서 비교 데이터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거 대표님들이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채권 관리 화면을 좀 한번 보실 텐데요. 이것도 역시 수임처 관리의 컨설팅에 있습니다. 채권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수임처를 한번 누르고요. 저희가 채권 대상 계정 과목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일단 외상 매출금이 채권으로 제일 많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설정해서 저희가 회계 관리에 등록돼 있는 전표를 연동이 돼요. 그럼 이제 외상 매출금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한눈에 이렇게 미회수 잔액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표일자 기준으로부터 30일도 볼 수 있고 180일 초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걸 30일 간격으로 또 확인도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실시간 잔액
확인이 가능하니까 편리하게 이제 수임처 입장에서는 우리가 못 받은 돈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또 대표님들께서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특히 사업 분석 보고서는 T-엣지 고객이 아닌 우리 세무 대리인 분들만 보실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컨설팅 하실 때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채권 관리까지 신경을 써준다라고 하면 세무사님께서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어깨가 뿜뿜 올라가겠죠. 네, 이제 다음 기능은요. 아까 그냥 저희가 말로만 설명했었는데 문서고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일단 T-엣지 화면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T-엣지니까 고객분이 사용하시는 화면이고요. 네. 문서고로 들어갑니다. 문서고로 가시면은 저희가 기존에 부가세 신고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 부가세 신고서를 이메일로 전송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신고서 전송해주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고 저희가 위하고 T 프로그램상에서 여기다 전송을 하면 이렇게 되게 멋있게 책처럼 이렇게 책장에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T-엣지가 연결된 곳에는 이렇게 신고서 전송하면 사실 지금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까지는 제가 해놓지 않았는데 부가세 신고서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하시고 수임처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묻는 게 고객분들이 이번 부가세는 여기 한번 보실게요. 11만 9,600원인데 지난번에는 환급이었나요? 뭐였나요?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세무사님들이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바로 대답을 할 수 없으신데 이게 또 어플에서도 구동이 되니까 언제든지 본인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문서고에서 이제 신고서 같은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굳이 뭐 불필요한 업무 소통 같은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세무사님 이번에는 문서고와 비슷한 세무대리 공유 폴더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근데 세무대리 공유 폴더를 제가 하기 전에 요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보시면은요, 그 문서고를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 세무대리 공유 폴더를 할게요. 그냥 경영 현황 리포트를 제가 놓쳤네요. 네. 일단 부가세를 이렇게 했으면은 부가세 신고도 그냥 신고서만 딱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었고 부가율 추이 분석이라든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비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조금 더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도 회사 내부에서 보관하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웹하드 형식으로 여기다가 보관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무대리 공유 폴더 제가 한번 화면으로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세무대리 공유 폴더는요. 네, 보시면은 중요 문서를 수임처하고 공유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파일 두 개를 공유 폴더에다 저장을 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공유 폴더가 저장이 되고요. 이걸 위하고 T 프로그램에서 세무대리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저희 메신저가 있어요. 소통 알림. 그래서 저희끼리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거기에 아까 보시면은 대화방 안에 수임처 공유 폴더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유 폴더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용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용을 하잖아요. 그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면 카톡으로 온 걸 다시 저장해서 다시 저희 거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 저장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 여기 위하고 T 안에 있는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면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 설명을 들어보니 위하고 T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사업 분석 보고서, 그리고 수임처의 채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채권 관리, 수임처와 신고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문서고, 그리고 손쉽게 발급해 줄 수 있는 민원 서류, 간편하게 수임처와 중요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세무대리 공유 폴더까지 정말 더존이 세무회계사무소를 위한 많은 기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신고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 분석 보고서까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임처 채권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신고서 책자까지도 수임처에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세무사님, 회계사님께서 위하고 T를 도입해서 편리하게 업무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사업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영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님 더존을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굉장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하고 T에 어떤 기능을 활용하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기능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몰랐었어요, 사용하면서. 그래서 공부하다가 와, 이것도 된다고? 막 이런 기능들이 많았는데 일단 먼저 제가 화면 보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네. 화면 이제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주식회사 을이라는 회사를 넣어놨는데 주식회사 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을 할게요. 미리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통장 이렇게 잔액 입력된 부분만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업무 하다 보면은 갑자기 전표를 이 전표 누가 쳤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 그 회사분들 지금 빵 터지셨을 거예요. 이거 누구야? 누구? 막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예를 들어 1월 2일에 소모품구입만 1,520원이 잘못된 전표라고 치면 이거 누가 쳤는지 볼까요? 이거 작성된 제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홍지영이 쳤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건 좀 그렇지만 이제 간혹 퇴사자 중에 이분이 친 전표다 이러면 이제 지우고 다시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꼭 아니긴 하지만 일단 가이드 영역상에서 이거 작성자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바뀌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장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을 이 직원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못되게 기장하는구나 라고 하면 좀 고쳐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회사 내부에서 누가 내 거에 막 이상한 거 넣어놓고 지우고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정한 작성자하고 입력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력 관리되는 부분이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그냥 말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네.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 기능이 주로 이제 관리자분들한테 뜨기 때문에 저희 그럼 거래처 정보가 다 오픈이 돼서 좀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위하고 자체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다 보니까요. 별도로 데이터를 백업해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게 되게 안전한 장점이라고 아까 설명을 같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나 어제 나로 돌아가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다른 회계 프로그램들이 계속 별도의 비용을 지불했어야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복구 작업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타임머신 기능이라는 걸 통해서 무료로 돌아갈 수 있는 네, 제가 뭐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뭐 위하고 T에서는 가능한 그런 타임머신 기능이 있고요. 3개월 전까지는 원래 특정 시점까지 돌아가는 게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작년에 가입할 때 분명히 비용 일부 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더존에서 되게 후하게 모든 것을 20회까지 무료로 복구를 지원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데이터 복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권한을 갖고 있는 직원들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고 또 복원을 누가 했는지, 복원을 했는지 이력 관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원을 잘못했다면 직전 데이터로 간편하게 또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함께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또 이거 아무나 권한 좀 이거 누가 눌렀어도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제 접속 기록이에요. 회사 설정에 들어가셔서 활동 기록 그리고 접속 기록을 누르시면요. 이 기능도 관리자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식구들 모르셨겠지만 제가 여러분 거 딱 들어가면 직원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접속했는지 IP 주소가 어디서 접속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게 좋은 점은 혹시 우리 사무실 관리하는 계정이 전혀 다른 곳에서 이용돼서 혹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정말 보안에 있어서는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리자 권한도 특정 직원만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직원에게 관리자 권한을 잘못 부여해줬는지 또는 어떤 직원이 관리자인지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도 이런 관리자 기록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없긴 하지만 저희가 스마트웨이 같은 거 이용할 때는 급여 부분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급여를 관리하는 뭐 급여 담당자나 아니면 뭐 인사노무 팀장님이나 이런 부분에게만 권한이 주어져야 돼서 스마트웨이 코드를 만든 다음에 비번을 걸어놓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은 아예 회사별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여하면 접근 가능한 부분만 관리자만 접근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회사 내부 보안에서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토리 관리인데요. 이것도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수임처 관리 들어가시면은 업무 관리 부분에요. 데이터 내리기 히스토리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 내리기 히스토리라는 메뉴는요. 모든 직원들이 우리 세무사 사무실 수임처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 번이라도 백업했다면 이 내역이 한눈에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하고 누가 백업했는지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이에요. 네. 이렇게 더존에서 세무회계 사무소를 생각해서 다방면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 세무사님, 회계사님께 어떤 기능을 더 제공해 드려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오늘 너무 더존에 너무 친더존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세무사님들을 좀 대신해서 세무대리인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가볍게 한 3가지 정도 준비해 봤는데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는요. 나하고의 세무대리인 사용요금이 얼마인가요?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무사님. 무료죠. 현재 네. 위하고 T를 사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라면 수임처 담당자하고 T 엣지로 연결해서 수임처의 직원들까지도 모두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님, 회계사님의 그 회사 직원분들도 나하고로 연결해서 근태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가입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이 웨비나 준비하기 전까지 이제 되게 나하고가 비쌀 것 같다. 근데 정말 무료로 이렇게 좋게 사용하게 해주셨구나 해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가 되게 궁금했던 점인데 네. 위하고 T 자체가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데이터는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더존은 세무사 회계사님의 수임처 데이터를 굉장히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우리 더존 강촌 캠퍼스의 IDC 센터라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요. 여기서 해킹이나 뭐 랜섬웨어 이런 외부 유입이 완전히 차단되는 상태에서 24시간 철저하게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촌이 굉장히 산속에 있어서 지역적,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모범답안 감사합니다. 저도 강촌 가봤는데 거기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위하고 T 유치할 때 그 코로나 전에 세무사님들 모셔다 캠프도 해주시고 막 그 워크숍도 해주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세무사님, 회계사님 모시고 많이 힐링 타임 많이 가졌습니다. 저 이제 또 한번 그런 좋은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요,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질문하면은 되게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쓰면서 너무 불편하거든요. 네. 위본 말고, 네. 채팅 상담 말고, 네. 전화 안 되나요? 전화 서비스 제공 안 될까요? 세무사님, 저희가 위하고의 다른 서비스들은 이제 온라인 문의나 의봇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무 업무가 제일 많으시잖아요. 이런 네. 세무 업무는 저희가 스마트웨이 10에 대해서 1688 6000번에 내선번호 3번으로 해서 전화 상담을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돼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가능하시고요. 네. 다만 지금은 괜찮으신데 바쁜 신고 기간에는 문의가 굉장히 또 저희도 세무사님도 그때가 제일 바쁘신데 저희도 그때가 제일 전화가 몰리기 때문에 지금은 온라인 문의도 많이 문의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전화량이 많다 싶으시면 온라인 문의로 문의 남겨주시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문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TH 무료로 받고 나하고 무료로 받고 이제 전화도 받았습니다. 전화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688에 6000번에 3번이래요. 저는 외웠습니다.
과장님 정말 저희 이제 어려운 질문 좀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는 더존과 같이 좋은 프로그램 사용하고 위하고 T도 만족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분들 대신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드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세무사님 이번에 웨비나 시청 후에 개업을 준비하는 준비할 때 이제 세무사님도 회계사님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후배들에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혹시 더 이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원래 소감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더 배운 게 너무너무 많아서 감사드리고요. 기존에 이제 기장이나 세무신고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많았지만 고객한테 저희가 이 신고 내용을 전달하는 그 접점, 그 간극을 메워줄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소회사들이 이 사이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출시했다가 크고 작은 문제들도 많이 생겼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세무신고 전산화에 오랫동안 기여해 주신 더존에서 만들어 주셔서 더욱더 믿음이 가고요. 그리고 저는 고객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홍지영 세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바로 7월 12일이죠. 부가세 웨비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부가세 웨비나 신청을 원하신다면 저희 더존 ICT 홈페이지에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